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이 영업권, 상표권, 이런 재산권을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대표님 중에 상표권 양도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필요한 자료와 세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특허에 대한 권리,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등의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네, 이런 무형의 권리 중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재산은 역시 영업권인 것 같아요. 가게를 창업하시는 대표님 중에 기존에 하고 있던 가게를 인수하면 대부분 권리금이란 걸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 권리금을 드리면서 세금 부분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쵸,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장님들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이게 세무서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데 모르시는 대표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권리금을 받는 대표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권리금을 드리는 대표님은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십니다. 세법상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하면 권리금을 드린 대표님은 이 권리금을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또 드리는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게 되니까 서로 참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업권, 특별권, 상표권 이런 무형의 재산을 양도했을 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가장 먼저 확정 지어야 할 것은 이 영업권, 상표권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거래한 가액과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세금을 너무 작게 냈으니 이건 부당행위로 보겠다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세법입니다. 이 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요. 또 거래한 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이상 나거나 시가의 5%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에 대해서 김 세무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집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를 적용, 2순위가 없다면 3순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1순위로는 저희에게 발생한 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다거나 특수관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을 경우 이 가격을 제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2순위로는 감정평가사님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됩니다. 2순위까지가 보통 적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감정평가에까지도 나오지 않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3순위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 가격을 상호간의 협의로 정하시면 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이 재산의 가치가 적정한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 가격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세금 신고의 방법과 그 종류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재혁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부가가치세는 양도하는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무채재산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시라면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대표님들이 모두 내시는 건 아닙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3개 중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요. 만약 대표님이 상표권, 저작권 등의 재산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 하시면 기타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대표님이 영업권을 넘기시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을 같이 함께 넘기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세라면, 양도소득세라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김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제일 간단한 사업소득세부터 설명드리면요. 대표님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죠? 사업소득세는 그때 5월에 계산해서 내시면 납세 의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득세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는 대표님과 돈을 드리는 대표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드리는 대표님이 돈을 지급하실 때 지급하는 금액의 8.8%를 빼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8.8% 금액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세무서에 기타 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돈 받은 대표님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받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할 때 미리 떼인 그 세금은 8.8%라는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을 미리 낸 세금으로 대표님이 내셔야 될 세금에서 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라는 의무가 없고 그냥 양도한 그 시점에 신고기간을 잘 지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기간이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진행하시면 따로 5월 달에 신고하고 그런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도하는 분이 사업자라면 부가지세는 기본으로 하고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양도소득세 중에 한 가지를 내시면 되고요.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양도소득세 중에 한 가지를 내시면 됩니다. 결국 대표님들이 내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각 세금의 신고 방법에 맞게 이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권리금을 받으시는 대표님은 받으신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해주셔야 갑자기 세무서에서 받는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고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대표님은 지급한 금액만큼 비용 처리를 잘 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채재산권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혹시 신고의 진행 방법이나 시기 같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세금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나은 세무사 강재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